안녕하세요. 환장우쌤의 나합격 환경기능사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파트 3 중 챕터 2 수질오염 방지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물리적 처리를 들어가기 전에 우측에 있는 핵심 키 하수 처리 개통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처리 개통도를 먼저 보고 난 이후에 들어가시게 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자, 하수 처리 개통도는 먼저 유입수가 들어오게 되면 스크린을 먼저 거치게 되는데, 이때 스크린에서는 협잡물을 제거하게 됩니다. 부유 협잡물을 제거를 해주고, 이때 침사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침사지에서는 토사류가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침사지를 거쳐서 유량 조정조로 들어가 유량을 조정한 다음에 1차 침전지 포기조, 2차 침전지 후 고도 처리 이후에 방류를 하게 됩니다. 이때 1차 침전지와 2차 침전지에서는 고형물이 제거가 되며, 여기 사이에 껴있는 포기조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물리적 처리의 스크리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크리닝은 위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유 협잡물을 제거하여서 펌프 손상을 방지하고 약품 처리 시 부하를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설치를 하며 대부분 침사지 전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1-A에 나와 있는 시설 기준도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침사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침사지는 무기성 부유물질, 즉 자갈, 모래, 뼈 등의 토사류를 제거해주며 기계장치 및 배관의 손상이나 막힘을 방지하는 시설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 기준에 대해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침사지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어떤 것이냐면 주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공식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표면 부하율은 수면적 부하라고도 하며 단면적 분의 유량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단면적 분의 유량. 유량은 부피 퍼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간분의 부피로 표현할 수 있고, 부피는 단면적 곱하기 높이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때 단면적은 서로 약분이 되기 때문에 시간당 높이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면적 부하는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침사지의 유효 길이는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냐면, 유효 길이는 평균 유속을 시간에 곱해주게 되면 유효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유속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가 나오게 되고, 이때 시간을 세크 단위로 곱하게 되면 미터라는 단위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럼 밑에 개념 잡기에 있는 문제를 보면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사지의 수면적 부하는 1800m 3승 퍼 미터 제곱 데이이고, 수평 유속은 0.32m per 세크, 유효 수심은 1.2m인 경우 침사지의 유효 길이는 얼마인가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침사지의 유효 길이는 평균 유속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해당 문제에는 시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시간은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냐면 그 위에 있는 수면적 부하를 이용해서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시간은 수면적 부하분의 높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유효수심 나누기 수면적 부하를 하게 된 후에 이 데이를 세크 단위로 바꿔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세크 단위이기 때문에 단위를 통일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간은 57.6 세크가 나오게 되고, 따라서 침사지의 유효 길이는 평균 유속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0.32m per 세크 곱하기 57.6 세크를 하게 되면 18.432m가 나오게 됩니다. 즉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침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침전지는 1차 침전지와 2차 침전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하수 내에 존재하는 침전 가능한 고형 물질을 침전 제거합니다. 두 번째, 침전지의 형상에 대해서도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밑을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식이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침전 효율은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넘어가 주셔야 되는데, 침전 효율은 수면적 부하분의 침강 속도로 나타낼 수 있죠. 자, 침강 속도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침강 속도 VG는 어떻게 표현했죠? 침강 속도 VG는 18뮤분의 dp 제곱 rho p
마이너스 로 g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수면적 부하는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방금 전에 배웠지만 어떻게 표현했죠? 자, 시간분의 높이로 표현할 수가 있고 또한 단면적 분의 유량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침전 효율에서 퍼센트 효율을 묻는다면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밑에 개념 잡기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입자의 침전 속도는 0.5m/day이고 유입 유량은 50m 3승/day, 침전지 표면적은 50m 제곱, 깊이 2m인 침전지에서 침전 효율은 지금 친절하게 침전 속도가 나와져 있습니다. 즉 VG는 0.5m/day이고 이 단위로 맞춰주기 위해서 수면적 부하를 구하게 되면 어떻죠? 유량 나누기 면적이기 때문에 이 유량 단위와 면적 단위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단위를 구하게 되면 1m/day가 나오게 되고 이때 효율을 퍼센트로 물었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50%가 나오게 됩니다. 즉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원류 부하도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원류 부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류 부하는 물이 얼만큼 넘치는지 좀 보는 양인데 지금 이게 원류하는 양은 이 길이를 나타내서 표현하기 때문에 웨어의 길이분의 유량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웨어는 원료되는 양을 통하여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하며 또한 유량을 줄여주기 위해서도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120m 3승/h에 폐수가 유입되는 침전지의 원류 부하가 100m 3승/m/day일 경우 침전지 원료 웨어의 유효 길이는 얼마인가? 자, 그러면 원료 부하가 뭐였죠? 유효 길이분의 유량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위치를 바꿔주게 되면 유효 길이는 원료 부하분의 유량으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즉 각각의 단위들을 대입하게 되면 30m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3-4 침전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전 형태도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긴 글을 읽다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침전을 하게 되면 네 가지 상태로 나눠지게 되는데 1형 침전, 2형 침전, 3형 침전, 4형 침전으로 나뉩니다. 먼저 1형 침전은 독립 자유 침전이라고 하고 2형 침전은 응집 침전, 3형 침전은 지역 침전, 4형 침전은 압축 침전, 안밀 침전이라고도 합니다. 자, 1형 침전은 자유 침전이기 때문에 혼자서 침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예를 드는 게 제가 어떤 걸 예로 많이 들었냐면 썰매 타는 거. 썰매 타는 걸 예로 많이 들게 됩니다. 만약에 혼자서 내려오게 되면 엄청 자유롭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 침전이며 스토크스 법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2형 침전은 이제 한 두세 명이서 썰매를 타는 거예요. 두세 명이 겹쳐서 타게 되면 점점 응결하면서 입자 속도가 점점 커져서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자, 근데 3형 침전은 한 7명에서 10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7명에서 10명이 한 번에 내려올 건데 근처 주변에서도 7명이나 10명의 무리들이 같이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구 충돌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입자들이 서로 방해하기 때문에 침전물과 액체 사이의 경계면을 이루면서 진행이 되며 침전 속도가 점차 감소하는 단계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마지막은 어떻죠? 썰매장이 꽉 찬 거예요. 꽉 차버려서 지금 어때요? 사람들한테 압축되게 되면 점점 압축이 되고 또 밑을 잠깐 보게 되면 물이 빠져나가 계속 농축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썰매를 예시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의 농도가 큰 경우의 침전으로 입자들이 서로 방해함으로써 독립적으로 침전하지 못하고 침전물과 액체 사이의 경계면을 이루는 층은 뭐였죠? 그렇죠. 7명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서로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 침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여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과의 목적은 액체와 고체가 혼합된 물질을 입자의 크기 차이를 이용하여 분리하여 미세 입자를 제거하는 것으로 급속 여과와 완속 여과를 비교하는 것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말 그대로 급속 여과는 빠르게 여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과 속도가 120에서 150m/day인 반면에 완속 여과는 천천히 여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4에서 5m/day 정도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여가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손실수가 매우 크게 발생하며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역세척 설비도 갖춰 있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비가 많이 들게 되죠. 또한 이 급속여가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 면적은 적게 차지하고 이때 완속여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세균 제거는 천천히 제거할수록 제거율이 커지기 때문에 완속 여과가 조금 더 완벽하게 제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측에 있는 핵심 키, 여과제 운전 중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각각이 어떤 것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종류가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는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다섯 번째, 부상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상법은 말 그대로 어떤 물질들을 띄워서 처리하는 것인데 미세한 기포를 처리 물질에 부착하여 수면 위로 띄워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예를 들면 되냐면 우측으로 좀 넘어가게 되면 여기 참고 부분이 있어요. 부상법이 침전법보다 좋은 점이 무엇이냐 하면 침전 속도가 느리고 작거나 가벼운 입자를 짧은 시간 내에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5-2의 주요 공식엔 ASB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곱이라고도 하는데 기체, 도체, 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ASB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부유 고용물의 농도분의 1.3 그리고 공기의 용해도 그리고 포화 상태에서의 공기의 실제 용해비 곱하기 압력 마이너스 1을 해준 후에 반송비를 곱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반송률이 없다고 하면 여기서 곱하기 1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번 영상은 물리적 처리까지 배워봤고 다음 영상은 화학적 처리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